사고 현장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은 갑자기 폭발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고 말합니다. 차 안에 있기가 힘들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고 그래서 바깥을 향해 무조건 뛰었다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불씨가 비처럼 쏟아지던 터널 안. 일을 마치고 동료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조남석 씨가 갇혔습니다. 갑자기 차 앞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검은 연기와 화염이 치솟기 시작했다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좀 들어갔다가 조금씩 빵 터진 거예요. 그 안에서 연기가 이제 막 새까맣게 이제 나오고 차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려 했지만 견디지 못할 정도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뜨거우니까 어차피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 빨리 나가자고 갖고 이제 같이 나왔죠. 차에서 내린 뒤 터널 입구 쪽으로 뛰어나가려 했지만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줄지어 멈춰선 차들의 비상등에 의지해 손을 휘저으며 수백 미터 거리를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차들이 있으니까 새까마니까 그냥 차 깜빡깜빡한 것만 보고 그만 피어서 그렇게만. 정신없이 길을 찾다 보니 동료와 헤어져 생사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 정신이 아니니까 뜨거우니까 나고 불빛만 보고 막 피어다니면서 왔으니까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나오고 보면 뒤쳐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뜨거운 터널 내부를 코와 입을 막고 달린 탓에 손에는 화상이 생겼습니다. 손 덩어리가 다 익었죠. 마스크 손으로 막고 손 하나로 그냥 직접 쓰고 그냥. 부상자 가운데 한 명을 제외하곤 조 씨를 포함해 모두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5명의 경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SBS 사공성근입니다. 네, 쭉 보신 대로 오늘 낮 1시 50분쯤 시작된 불은 4시쯤이 돼서야 잡혔습니다. 그럼 사고 당시 상황을 김지욱 기자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가득 메우고 길게 늘어진 방음 터널에서 화염이 무섭게 치솟습니다. 재난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믿기지 않는 광경에 인근 시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여기 뭐야? 고속도로야 뭐야? 바람을 타고 검은 연기가 번지면서 화재 현장과 멀리 떨어진 아파트까지도 매캐한 연기가 날아듭니다. 불이 너무 크다. 연기가 너무 많이 나. 연기가 터널을 가득 메운 탓에 발화 지점 반대편으로도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고속도로 위 화재 현장 근처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막 폭탄 터지듯이 뭐 펑펑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타이어 터지는 소리인데 뭐 수십 대 차들이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시뻘건 불꽃 탓에 소방대원들조차도 현장에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고가도로 아래에서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견인을 하러 온 기사들도 현장에 접근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 사람들 막 뛰어나오고 아수라장이었으니까요. 올라올 수 있는 견인차 다 올라와, 횟수 많아, 이렇게 나왔었어요. 타 지역 견인차까지 지원 요청까지 나왔으니까요. 불길이 잦아들자 앙상해진 철골 구조와 뒤엉킨 채 불에 탄 차량들의 처참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화재 직후부터 고속도로 양방향이 통제되면서 인근 도로는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5명이 숨지고 40명 넘게 다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현장에서 오늘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터널 안에서 불이 났을 때 차들이 더는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에서 차단하는 시설이 화재 당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4시간 반 동안 진행된 방음터널 화재 합동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총동원됐습니다. 경찰은 폐기물 수집 트럭의 화물칸 오른쪽 아랫부분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가 급속도로 번지면서 그것을 보고 차량들이 멈추면서 엉키면서 이게 피해가 확산된 것 같습니다. 사망자 5명이 탑승한 승용차 넉 대는 트럭 화재가 일어난 반대편, 그러니까 인천 방향 터널 입구에서부터 약 200m가 지난 지점에서 모두 발견됐습니다. 방음터널 양쪽에 설치된 진입차단 시설도 한쪽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화재 시 내려가야 하는 터널 진입 차단 시설입니다. 사고 당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이쪽 구간의 진입 차단 시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타면서 그걸 이제 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기선이랑 통지선이 다 죽어버리니까 여기서 뭐 아무리 눌러도 뭐 안 되는 거지. 경찰은 해당 트럭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A씨는 펑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며
불이 난 직후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아 대피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방음터널을 공사한 시공사와 도로관리 주체인 제2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도 도로 건설과 유지 보수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SBS 여영규입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난 방음터널은 불에 잘 타는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터널 안에는 화염과 검은 연기가 빠르게 번졌고 그래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불에 잘 타는 소재를 쓸 수 있게 한 건지,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건 없는지 이 부분은 김지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부간선도로 금화 지하차도 인근 길이 420m에 달하는 방음터널이 합류 구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긴 방음터널은 도로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잘 휘어지고 불이 잘 붙는 플라스틱 소재로 돼 있습니다.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전국의 방음터널은 민자고속도로에 25곳, 국도에 9곳 등 총 55곳입니다. 터널형 방음판은 보통 일명 아크릴로 불리는 PMMA, PC라 불리는 폴리카보네이트, 그리고 강화유리 이렇게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쓰입니다. 어제 불이 났던 방음터널에 활용된 소재는 PMMA인데 가장 화재에 취약합니다. 도로교통연구원의 지난 2018년 터널형 방음시설 화재안전 보고서입니다. 세 가지 자재를 약 13분 동안 가열했더니 강화유리는 실험이 끝날 때까지 멀쩡했던 반면 PMMA는 모든 재료가 불에 타 떨어졌고 심지어 바닥에서 2차 화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연구진은 PMMA 소재를 방음터널에 사용하기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플라스틱 물질이기 때문에 쉽게 연소가 되고 그러면서 그 연기라든가 또는 유독색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명피해라든가 이쪽에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이런데도 아크릴 자재를 사용하는 이유는 강화유리에 비해 빛 투과율이 높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데다 결정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정부관리 방음터널 중에서도 PMMA 소재를 사용한 곳은 어제 터널 등 6곳입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40명 넘는 사상자를 낸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불길과 연기로 가득 찬 터널 안에 차들이 뒤엉켰고 진입을 막는 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4시간 반 동안 진행된 방음터널 화재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총동원됐습니다. 경찰은 폐기물 수집 트럭의 화물칸 오른쪽 아랫부분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가 급속도로 번지면서 그것을 보고 차량들이 멈추면서 엉키면서 이게 피해가 확산된 것 같습니다. 사망자 5명이 탑승한 승용차 넉 대는 트럭 화재가 일어난 반대편, 그러니까 인천 방향 터널 입구에서부터 약 200m가 지난 지점에서 모두 발견됐습니다. 방음터널 양쪽에 설치된 진입 차단 시설도 한쪽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구간의 진입 차단 시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타면서 그걸 이제 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기선이랑 통지선이 다 죽어버리니까 여기서 뭐 아무리 눌러도 뭐 안 되는 거지. 경찰은 해당 트럭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A씨는 펑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며 불이 난 직후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아 대피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방음터널을 공사한 시공사와 도로관리 주체인 제2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도 도로 건설과 유지, 보수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